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죠. 뭐 대통령이 어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뭐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 또 본인이 즐겨본다는 분이 뭐 이광수 씨더라고요. 그 배우 이광수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암울했다. 대통령이 저런 분의 유튜버에서의 얘기라든지 언론에서의 얘기를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아니 저는 아까 오전에 그 조간신문 보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네. 그 방송을 즐겨본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좌파 진영에 있을 때 진보인들 그분이나 한문도 교수 예. 이분들 거 되게 많이 참고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부동산이 그 사람들 말대로 흘러갈 줄 알았어. 절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서울 집값 떨어진다 그랬죠. 서울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면 망한다. 절대 서울 집값은 서울은 지금 사는 게 아니다. 떨어지면 사라. 떨어진 적이 없어. 떨어진 적이 그때 샀었어야 돼. 내가 그때 샀었으면 그게 몇 년도예요?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그쵸. 문재인 그것도. 정권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영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불을 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이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이제 이 알고리즘 같은 데서 뜨면 보는데 하시는 말도 뭐 그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맞춘 적이 없어요. 계속 틀려요. 제가 보기만 해도 뭐 대충 한 20년대 초반부터 틀렸으니까 지금 그 전부터도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던 분이니까 최소한 10년은 틀리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 경제라는 게 복잡한 거기도 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기도 하니까 전문가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틀렸으면 뭐 이래 해가지고 나는 이때 이게 맞다고 봤는데 내가 요런 거 못 봤나 보다 이게 이렇게 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자기 말이 맞을 거다라고 해요. 근데 어디서 보통 그런 논리 수정이 일어나냐면요 종말론 같은 거 얘기하는 사이비들이 보통 그래요. 내가 뭐 옛날에 6월 며칠까지 뭐 나라가 망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뭐 침판의 그날이 온다. 안 왔어. 그러면 안 왔네. 내가 잘못 한 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한 거다. 몇 달 뒤에 또 온다. 그걸로 계속 몇 년째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비 올 때까지 인디언 기후제 지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맞아. 인디언 기후제는요 언젠간 비가 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기후제는 지금 10년째 안 오고 있다는 비가 안 거예요. 와. 진짜 비가 안 온다니까. 아니 나는 내가 이걸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예측이나 평가나 분석이 좀 제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 소위 너무 좀 이념적인,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가 너무 끼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보다는 차라리 최근에 와서는 저는 차라리 김인만 소장 그분이 오히려 더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느낌이에요. 그 어제도 그 신한금융이었나요? 아, 거기서 예, 오셨던 예. 분이 가장 경제적으로 전문가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네, 네, 원론적인 네. 얘기를 네. 해주신 거예요. 네. 정책의 목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흘러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정부에서 경제 수장을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허들인 것인데 그것을 보면은 경제를 한평생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호텔 경제학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이론을 창출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당한 그 이재명 정부에 어울리는 경제 수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걸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사실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봤던 것만 또 나오고 또 그렇죠.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욕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많이 본다고 막 욕했었어요. 네. 그럼 본인들도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님이 윤석열한테 유튜브 본다고 뭐라 욕하던 게 누군가 이런 채팅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피해자는 설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도 왜요 지금 지금 왜 지금 저기 앵커 하시는데? 아니 집이 없어요 저는. 보셨습니까? 집이 없어요 저는. 이 주식도 안 변호사에 하시고 집도 이렇게 잘 나가시는 없으시고. 분이 집도 없이 사게 청렴하시다. 되는 게 네. 이런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돈 벌려면 그 말을
잘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이분들은 사실 저는 전문가라고 스스로 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춰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강수 씨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니까 쇼츠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아놓고 한 번에 쭉 보잖아요. 네. 그럼 얘기가 다 달라요. 아. 아, 그때는 이론이 들어보면 없구나. 그럴 듯해. 아. 왜냐 결론을 끼워 맞춰놓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 요새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죠. 그래갖고 주식 몇 달 전에 잘 나갈 때 하시던 말씀하고 요즘 네. 꺾이고 하시는 말씀하고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아. 근데 뭐야 결론은 똑같아. 한국 주식 성공한다. 그러니까 더 오른다. 저번에 100분 토론인가 한번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가 안 먹히니까 아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반응을 내가- 하니까 감정적으로 하시는구나. 내가 네. 뭐 그 정책 했어요. 내가 했냐고 막 그러면서 아니 그 지금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논리가 없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확고한 논리가 있으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근데 어쩌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대통령께서도 왜 토론하실 적에 네. 어쩌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으니까 네. 뭐 비슷한 분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네. 저는 사실 어제 그 토론회를 보다가 네. 껐습니다. 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네. 이게 토론회지만 토론회라는 이름을 빌린 부흥회로 봤습니다. 아하.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 아둔한 아집을 그렇죠. 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둔한 아집을 위해서 명분을 쌓고 그것을 보여주기식 쇼잉을 펼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흥회로 봐서 네. 이런 식의 행사를 벌일 거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어제 그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패널을 향해서 네. 알았으니까 그만하라는 식으로 입틀막을 또 했어요. 네. 맞아.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토론입니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와서 하세요라는 상명 하달이지. 이런 식의 토론은 전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아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보여주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명분을 쌓아야지 무언가 정책의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한 것으로 좀 봐서 이건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청와대가 선정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가 선정한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반기를 드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인상이 딱 찌푸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부흥회이자 자기들만의 리그로 봐서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거- 실제로 맞아요. 그게 뭐 결국에는 3시간을 뭐 했다라고는 하지만 맞아요. 이게 뭐 처음에 뭐 100분 한다 그랬다가 뭐 한 180분 했다 쳐도 거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18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발언권 어차피 줄 수도 없는데 초대해 놓은 건데 제가 오늘 점심을 거기 나가셨던 분하고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이신 분이죠. 그렇게 네. 하면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 그냥 들러리스도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한 것 쭉 보면은 뭐 지금 정부 정책에 입맞춤을 하는 분들도 발언을 많이 하셨죠. 아닌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반응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뭐 근데 이게 뭐 어렵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뭐 있고요. 뭐 이렇게 넘기다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 입맛 맞는 얘기 나오면 근데 저도 이거 보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무슨 뭐 농담 섞어가면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선진국 수준을 맞추려면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된다는데 지금 선진국 주요 도심하고 우리나라 주요 도심하고 월세 차이 한번 보시고 와서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월세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십니까? 거기다가 그 얘기하신 선진국 3배 보유세는요 양도세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양도세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도 때려놓고 보유세도 때려놓는데 어떻게 거래가 활성화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광수 씨 얘기했던 것 중에 양도세 그 유예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이 얘기하셨을 때 보고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조선시대로 가는구나. 아. 왜냐면요 조선시대 때는요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토지허가 거래 허가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슬슬 그게 없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양도세가 1회밖에 안 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집을 사고 거기에서 한 번 정도 이사를 가면은 네. 근로소득으로는 더 이상 집을 옮길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지역으로. 낮은 지역으로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의 주요 지역 같은 주요 흔히 얘기하는 수요가 몰리는 상급지들은요. 네.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 있는 자본가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태어난 게 이퀄 본인의 계급이 되었게 됩니다.
지금이야 내가 서울 태어났고 누가 부산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회적 계급이 갈리지 않지만 그렇죠. 이 정책이 이루어져서 양도세가 그런 식으로 돼서 아무도 이사를 못하고 자본가 계급만 이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요 그냥 내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쭉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양극화를 극단화시킨다 정도를 넘어서 네. 아예 자본 계급으로 사회 계급까지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만들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무슨 서민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주요 발언이 일단 오늘 그 언론에서 뽑은 헤드라인은 보유세 강화다. 어제 그 토론회에서 가장 주로 나온 얘기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헬기를 타고 한번 택지를 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발언에 대한 평가들, 어제 나온 발언에 대한 평가들을 뭐 이제까지 우리가 좀 해봤지만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1년 반 전인가요? 우리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라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저 이재명이 바로잡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선 공약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데. 근데 저는 저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네. 아주 지금 하단에 아주 작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국민들 경제는 다 말아먹고 네. 본인 지분 굉장히 아주 이익을 다 빼서 팔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되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네. 지금 그 뭐죠? 장특공에 대해서 해지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랬죠. 근데 아마 지금 본인 분당 지분 이 잔특공 해당돼서 양도세 인하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보유세도 이제 본인은 팔았으니까 올려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집한 시점 자체가 지금 세금 인상의 시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게 국민에게인지 아니면 본인에게인지 그걸 묻게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근저당만 해도 네. 사실 꼼수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자신의 자산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그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기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본인들의 대출 규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지금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 대출 금액이 크니까 위험하다. 혹은 네. 여기에만 너무 묶여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이 대출로 인해서 원래 자기들의 이 민주당의 이론대로면 집값이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그 하방을 대출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묶어야 게 그 된다? 본인들의 이론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집을 팔면서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대출이 안 돼? 그럼 네. 사금으로 돌려서라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이 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1금융권에서 이탈해서 사금융으로 돈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 하나 깨졌죠. 그리고 네. 두 번째,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죠. 본인들이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값을 깎지 않았어요. 만약에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거 현금 동원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리 등기해주고 근저당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이론대로면은 그걸 살 수 있는 현금 가진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집값을 깎았어야죠. 네. 근데 본인도 안 깎았잖아요. 그건 뭐 30억이었는데 29억에 팔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네. 30억짜리 집이 1억 차이 나는 거는 그냥 시세대로 파신 거예요. 그렇지. 본인은 시세대로 다 받으면서 파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 대출 조이니까 너희 대출 못 받으면 집값 깎아라. 그럼 그 사람들이 깎겠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왜 실패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 네. 저거 몰라서 진짜 저러는 거냐 알고 저러는 거냐라고 궁금했는데 이번에 부동산 파시는 거 보고 저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저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집을 못 산다. 국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네. 본인들이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걸 네. 알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지방에서도 많이 살아보고 그랬지만은 진짜 이런 내용들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나도 공감 못해요. 지역은 오히려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 지금 살고 있는 김포만 해도요. 누가 이거 올려놓으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김포 골드라인. 예. 예. 봤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한 7억 하던 게 뭐 보니까 지금 한 6억 얼마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한 1억 좀 넘게 떨어졌더라고. 김포만 해도 그래요. 근데 진짜 아니면 대구나 부산, 광주 뭐 이런 대도시, 대전 뭐 이런 대도시는 특히 미분양이 나와요. 지금 미분양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조금 이원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지금 지역 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대토론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이런 거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랬죠. 뭐 본인이 지방에서 사시는데 네. 자기 5억이니까 5억 집안에 사는데 두 배 해서.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다 뭐 초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에서 뭐 보이스 엄청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얼마만큼 지금 이 수도권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니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부동산 규제를 서울에 하고 있는데 서울 오르고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지방 오르잖아요. 네. 아까 재건축 얘기도 나왔는데 대구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구는 재건축 공급을 엄청 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네. 공급을 때려박으면 돼요. 실제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경제정책 하셨던 분한테 어떤 기자님 물어봤대요. 네. 아, 요즘 부동산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뭐 어떻게 음. 방법이 없냐. 뭐 민주당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 뭐 그럼 반대로 우리 측에서는 어떤 이렇게 좀 정책을 내놔서 국민들 설득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공급을 하면 된다. 네.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 때까지 하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음. 실제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할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들만 좀 풀어줘도요 할 때 많아요. 지금 왜 할 데가 없느냐? 지금 있는 규제 하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무슨 용적률 늘리려 그러면 기부 체납해야 되죠. 무슨 뭐 임대 일정 이상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해서 용적률 받아봤자 남는 게 없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의 공급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먼저 그 공급 열심히 만들어온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공급하라는데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 오늘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부동산 정책 토론회 정상화 토론회를 했고요. 저도 좀 봤었는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재미는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니 뭐 국민의힘이어서가 아니라 어저께 너무 황당한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가 그냥 정상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니까 별 재미는 없어. 당연한 얘기니까. 남하더라고요. 예. 어제 토론 웃음벨이었어요. 어제 토론회는 보고 있으니까 와, 네. 예, 진짜 한숨만 나오고 오늘 그냥 국민의힘 토론회가 그냥 원래 정상적인 대책이었고.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국민들 토론회를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27일 날. 재미있었나 봐요. 본인들은 되게 어제 토론회가. 하여튼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총리실에서는 2차 대토론회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좀 더 나올 것이다. 나 좀 초대해줘라. 예. 아니 예. 청년의 목소리를 아니 뭐 한 분 또 가시면 되겠네. 그 무슨 우시는 분 있잖아요. 정민철이. 예. 그분도 가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론회를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선정하는 인사들이 그 패널로 앉아 있는다면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 토론회를 보고도 많은 분들께서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다들 공공연하게 내비치셨던 것은 패널들이 너무나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방에 5억에 사니까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으로 놓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청와대 주요 인사들, 내각에 포진한 장관들 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인상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상식과 괴리된 말씀들을 하니까 저는 논란이 되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실패한 정권의 과오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왜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이
규제 강화하고 세금 인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인하되지 않았어요. 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거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18대 총선 당시에 뉴타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에 있는 48개 지역구 중에 저희가 한 40개 가져갔나요? 그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뉴타운 열풍의 핵심이 재건축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국회의원 임기 4년 안에 혹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못 해요. 이제 그걸 진짜 나는 좀 저도 이제 그때는 제가 저쪽 진영에 네.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원주민들 다 쫓겨나. 그렇죠. 이 얘기를 해요 항상.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원주민들 부자 그렇죠. 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원주민들 그- 부자가 되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지역을 어쩔 수 없다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주민들 다 떠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저는 진짜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하면 다 부자 된다. 저는 뭐 솔직히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꼭 뭐 강남에 짓는 건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 강남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뭐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주거 환경이 좀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은 건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데 네. 이렇게 막 진짜 3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면요 네. 실제로 안전 문제도 생겨요. 그게 뭐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뭐 어디서 물이 새는데 너무 미세하게 가서 그게 검사에도 안 찾아져요. 아. 실제로 제가 있는 집도 지금 이제 제가 거기 안 살지만은 거기도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진짜 천장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가스를 넣어갖고 어디서 찾나 샜거든요. 네. 그걸로도 못 찾을 정도로 미세하게 잠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습기 같은 것 때문에 병도 드시고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약간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강남이긴 한데 음마 아파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네. 집주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컵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컵이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너무 노후화되고 그러한 네. 것들을 고치지 않아서. 근데 네. 그 결과가 얼마 전에 그 고3 학생이 이사를 갔는데 인테리어를 할 집이 아닌데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전선을 그냥 정말 불이 한번 예, 났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 학생이랑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싼 아파트를 찾다 보니 그렇게 노후화된 맞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집을 만들어야 돼서 정말 적은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전 재개발 재건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토론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토론회가 원래요. 정부 정책의 토론회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토론회의 결과는 뭐였냐면 네. 국토부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대통령 앞에서 보유세 인상을 위한 근거물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게 네. 어디서 증거가 나왔냐? 네. 그 안기령 그 부대변인. 부대변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정해진 순서대로 하시죠. 아. 네, 계속 저희 약속한 대로 하시죠. 이런 거를 사이사이에 계속 넣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이미 국토부에서 인증된 사람들만 왔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27일 날 총리실에서 또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네. 이게 대통령이 한 토론회를 총리실에서 다시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그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이 좀 미흡했으니 27일에는 또 하필 대통령이 없거든요. 지금 10박 11일 순방을 나갑니다. 또 나가요? 네, 미국 그리고 남미, 독일을 가는데 심지어 미국 가서는 대통령도 못 만나고 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네. 기조도 이상한데 네. 만드는 방법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그게 맞는 거예요. 답정너. 그러니까 정책을 일단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그냥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면 뭐 순서가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약속한 대로 하시죠라고 했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사고 치는 고스톱.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름을 토론회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론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부흥회라니까요, 토론이면 부흥회. 토론이라는 건 주고받고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걸 쳐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배팅볼 보고 한 번씩 그냥 날리고 땡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배팅볼 치기 한 번 하신 거다. 네. 그 피구예요. 또 자기 듣기 싫은 소리 또 피해 나가요. 피구왕 통키예요. 피구왕 통키. 피광 세 명. 네, 피구왕 제명입니다. 한번 정말. 저희 흑백 여의도에서도 한번 부동산 정부의 어떤 부동산 기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 모시고 진짜 한번 할 말이 저희 한번 많죠. 뭐 길게는 못 하겠지만은 짧게 저희 인터뷰 형식이라도 한번 대담 형식으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